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현대미술 작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거에 해가 역사가 있고 거기에 그것과 제가 제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삼각의 어떤 구조 속에서 항상 접점을 어딘가의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과거에서 배우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좀 있어서 어떤 그 비율의 어떤 접점을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다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좀 보는 습관 같은 게 좀 자연스러워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도 그런 필터가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 제목을 어레인지먼트라고 지었는데요. 꽃꽂이를 영어로 이제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배치 뭐 이런 배열 뭐 이런 어떤 뜻도 담고 있어서 어레인지먼트로 정했고요. 전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꽃꽂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러리 현대 신관이 공간적인 특성을 따라서 꽃을 꽂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화가들은 어떤 꽃을 그렸을까를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네 꽃을 이제 보게 됐는데 마네가 그린 꽃 거의가 마네가 죽기 1, 2년 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조연선 작가하고 그거에 마네가 그린 꽃과 죽기 직전에 뭐 많이 그렸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맹사님이 주신 거라면서 라스트 플라워 오브 마네라는 책을 이렇게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마네가 매독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 가고 있었고 그때 이제 병상에서 받았던 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담하게 이렇게 그렸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마네가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이 동일하다는 그 당연한 사실이 되게 저한테는 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마네하고 다른 대륙의 어떤 100년 또 훨씬 더 전의 사람이지만 꽃을 매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그려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만의 죽음과 만의 그린 꽃의 16점을 연결짓지 않고 생각해도 그 꽃이 슬펐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16점의 꽃들이 굉장히 이렇게 슬프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하게 들었고요. 흑백으로 그리자유 기법으로 그리면 그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책의 그 표지에 있는 초록색 부분 그 부분이 그 흑백의 그 느낌을 좀 더 아련하게 대비시켜 주지 않을까 좀 더 향수 어린 모습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1층에 전시할 작업들은 제가 구글 꽃꽂이라고 개인적으로 부르는 작업들인데요. 위정 작가의 도자기와 함께 표현을 해본 건데요. 작품을 계속 보면서 점점 더 팬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치밀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도자기의
어떻게 꽃을 꽂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도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압축적인 미 그리고 되게 이질적인 것들을 막 섞어 놓는 어떤 그런 도자기의 특성을 좀 따라도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 구글에서 찾은 인조 꽃들, 종이로 만든 꽃들도 있고 이렇게 시중에 유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꽃들 미술에서 나온 등장한 꽃들 그런 꽃들을 한데 걸어 모아서 플로리스트는 할 수 없는 그런 꽃꽂이인 셈인 거죠. 2층에 들어가는 작품에서는 뭐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워홀이 강하게 이렇게 작용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남겨진 그 로고의 흔적이나 그 병의 그 느낌 그리고 꽃이 담겨진 그 세 가지의 그 조합이 주는 느낌이 뭔가 이게 되게 저한테 리얼한 감각을 저는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로고 라벨을 뜯지 않는 그 상태로 그 제품에서 깨끗이 씻은 상태에 꽃만 담아서 그렸었는데 라벨 뒤에 된 로고 부분은 차라리 어떤 인쇄된 기계적인 면으로 기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꽃은 그 어떤 전형적인 어떤 꽃 정물화의 전형성을 담고 그려서 그거를 어떤 붙여도 제가 생각했던 로고와 병과 이 꽃의 이 세 가지 조화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꽃 그리는 게 그려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막상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찾아보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마이클 클레인이 작약을 그리는 동영상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작약 그리는 동영상이 저한테 되게 좀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 물감을 이렇게 슥슥 그 나무 팔레트에서 섞어서 그거를 캔버스에 이렇게 딱 칠하는 순간 꽃잎이 되는 그 순간 그게 물감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꽃잎이라는 어떤 그런 감각적 성질로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이게 뭐랄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이. 그래서 나도 저런 감각을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게 만약에 그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떤 남이 찍어놓은 이미지를 보고 그렸더라면은 구현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꼭 대상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그렇게 그리는 한도 내에서는 꼭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라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대상 직접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그러니까 뭐 없어진 올림픽을 찾는 거라든지 되게 뭔가 스페시픽한 그 소재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고 뭔가 어떤 그런 거에서 보편적이지는 않는 것들을 특수한 케이스들을 찾아서 그림에 저걸 그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뀌면서 꽃이라는 소재도 그렇고요. 되게 보편적이고 너무 흔하고 당연한 어떤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감동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룰수록 유의미한 차이를 내는 게 힘들겠지만 앞으로 작업에서는 어떤 그런 보편성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뭔가 저만의 어떤 조금이나마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